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한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관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계교회에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현직 철도기관사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을 만나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2단 사이비 단체들의 특성을 다룬 토크쇼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사이판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으로 제작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이판은 이번엔 CBS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수요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다음 달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세계 교회 관계자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8일 동안 한국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한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관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계교회에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실행위원회가 폐막했습니다. WRC 실행위원들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변혁과 화해, 갱신을 주제로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WCRC 실행위원들은 회의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한국 분단의 현실을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등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WCRC 대표단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WCRC 측은 이번 실행위원회에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초청했지만 사정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WCRC는 실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메시지에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의 평화로운 상생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판문점 선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세계교회도 이를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WCRC는 한반도 평화 외에도 최근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으로 불거진 중동 지역에서의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 것은 미국과 팔레스타인의 대화를 가로막고 억압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nd I will say peace work is difficult. But it's who we are and what we do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the Prince of Peace, and we're committed to support our churches in that. Many of whom are in the middle of conflicts where lives are at risk and lives are being lost. WCRC는 또 오는 2024년 총회까지 전 세계의 평화와 경제 민주화 등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한국교회의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는 전 세계 110개 나라 225개 교단의 연합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4개 교단이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달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교류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특히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현직 철도기관사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을 만나 남한열차가 북한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유럽에까지 달리기 위해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23년 경력의 현직 철도기관사시죠? 네. 예. 최근에 시베리아 시간 여행이라는 바로 이 책인데 책을 내셨어요. 예,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직접 타고요. 유럽 베를린까지, 독일 베를린까지 가면서 그 횡단 열차가 품은 도시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예.
그 안에서 뭐 북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 있죠. 예,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까지 4일 동안 계속 타게 되는데요. 그 열차 안이라는 갇힌 공간, 탈출할 수 없는 공간에서 우연찮게 만난 북한 노동자들과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서로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 녹듯이 경계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이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또 아쉬운 작별까지의 담은 사연들을 너무 기록하고 싶어서 이 책에 또 담았습니다. 예. 지난달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산 철도를 연결하기로 남북 합의를 했죠. 예, 이 경의선이 연결된다면 북한을 통해 중국 단동 또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경의선, 동해선 연결을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경의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2007년까지 북쪽 봉동 지역까지 열차가 운행됐었고요. 근데 이 경의선 루트, 그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이 노선을 따라가면 이게 바로 손기정 루트입니다. 옛날에 1936년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때 이 서울역에서 단둥을 넘어서 하얼빈 거쳐서 그 만주 거쳐서 치타,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베를린 이 행로로 갔는데 섬으로 갇혀 있었던 그 한국이, 대한민국이 드디어 어떤 대륙의 기운을 받고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는 굉장한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달리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인 측면도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해결해야 될까요? 남북한의 가장 그 열차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궤도 간격은 남북한, 중국이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운행하는 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현재는 전기철도인데 북한의 전기철도 사정이 전력 사정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선로 사정도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현재 제대로 열차가 일반적인 운행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북한철도 개량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보수를 거쳐서 열차를 운행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2007년까지도 남북 간의 열차가 운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제 단절됐던 선로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점검 결과 일단 저속으로라도 운행을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또 그 운행 과정 속에서 개보수를 계속 한다면 뭐 가능하면 올해 안에도 그 북한 당국이 승인만 해준다면 개성까지 또는 평양까지 또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국제 열차는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 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베이징까지도 이 시험 열차로 운행할 수 있고요. 이걸 또 정기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면 평양까지 또 신의주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조금만 더 개량하고 보수를 한다면 또 만약에 한국에서 새마을호나 무궁화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운행 조건을 확보한다면 평양까지도 한 3시간, 또 평양 신의주까지는 한 4시간 해서 6, 7시간 정도면 신의주에 당도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농담처럼 했던 뭐 평양에서 평양냉면으로 점심 먹고 신의주에 오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열차 운행 시간이 확보되는 거죠. 예. 경의선 철도 복원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거 비단 남북 간의 어떤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를 확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 효과도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갇혀있던 상상력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섬 아닌 섬에 살아서 상상력마저 갇혀 있었는데 이제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런 철도 노선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그 철도 노선에 의지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게 된다면 정말 21세기의 어떤 세계적 사건이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팔레스타인 교회에 위로의 연대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팔레스타인 교회에 보내는 연대 서신에서 한국 교회를 대표해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947년 유엔 총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속하지 않은 하나의 분할체로 둔다고 선언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 지역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위기관리재단이 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 안전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관계자는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 기간까지 겹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 국가와 지역에서 대규모 선교 행사 등 극단주의 무력단체를 자극하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 토크쇼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사이판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의 실체를 알렸던 사이판은 지난해 팟캐스트 방송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엔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CBS TV 프로그램으로도 제작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팟캐스트를 통해 우리 사회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폭로했던 변상욱의 사이판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도 제작돼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치밀해지고 치사해진 온갖 사이비의 정체를 시즌2에서 더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사이판은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과 국정농단 배후에 있는 이단 사이비의 그림자를 폭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이비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사이비 대처를 위한 법률 상식 편까지 사이판 시즌1은 누적 청취자 수 4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단 피해자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사이판 시즌2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CBS는 올봄 개편을 계기로 사이판 시즌2를 제작해 팟캐스트는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사이판 시즌2의 첫 주제는 여신도 강간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살고 지난 2월 출소한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 내에 판치고 있는 성추문과 스캔들과 성폭행의 어두운 흑역사를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JMS에서 탈퇴해 지금은 이단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경천 목사와 이단 전문 기자들이 패널로 출연해 JMS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해결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좀 주고 너도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조용히 사라져라. 타협을 주로 많이 하죠. 변상욱의 사이판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CBS TV와 팟캐스트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제97회 정기총회가 오늘 일정을 끝으로 폐막됐습니다. 예성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년을 70세에서 73세로 늘리는 목회자 정년 연장안을 기각했습니다. 예성총회는 특히 올해 해외 선교 40주년을 맞아 교단 파송 선교사들을 초청해 해외 40주년 선교 대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예배당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북한 복음화의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 실천과 희생, 희망 나눔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 사태로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고시부는 오늘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신대 사태로 서류 미비 논란에 휩싸인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